나는 평균은 될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죠. 60세 은퇴 후 2년 차에 접어든 정순자 씨가 명가 한숨을 쉬며 했던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은퇴 자금을 수십억 모으지 못해도 남들만큼만 준비했으면 큰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남들만큼이라는 그 평균이 생각보다 모호하고 또 그 평균이라는 선조차 현실에선 버겁다는 것.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퇴 후 통장에 얼마 있어야 중간은 갑니까?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통계 속 평균 은퇴자의 삶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 평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평균 은퇴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퇴 연령 남성 63세, 여성 60세 전후. 은퇴 후 소득월 약 137만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포함. 노후생활비 희망 수준 월 250만원 이상. 노후자금 평균 보유액 약 1억 2천만원 5060대 기준 가구 단위. 노후 준비 부족 인식 비율 전체의 약 65%. 즉 평균 은퇴자는 월 13만 140만 원으로 생활하며 원하는 생활 수준과 실제 지출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은퇴 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고 그만큼 돈이 오래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통계가 어떤 현실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2억 모았지만 지금은 매달 적자예요. 66세 혼자 사는 박정희 씨의 이야기. 적어도 2억 있으면 나 혼자 사는데 괜찮겠지 싶었어요. 회사 생활 33년,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본인 목 챙긴 게 딱 2억 원. 국민연금은 월 58만 원, 기초연금 합쳐 78만 원 수준. 문제는 예상 못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냉난방비, 생각보다 자주 가게 되는 병원, 손주 돌봄까지. 월 132면 된다고 하던데 난 180도 모자라요. 지금 박 씨는 예금을 조금씩 깎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3년이면 바닥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사례 2. 우린 평균보다 잘했는데 왜 불안하죠? 63세 부부, 시골 주택 거주 중. 이 부부는 흔히 말하는 준비 잘한 은퇴자입니다. 퇴직금, 적금, 주택 처분 자금 포함 총 3억 원 보유. 국민연금 2명 합쳐 월 170만 원. 집도 있고 빚도 없고 자식도 다 출가.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한 달 250 쓰면 80만 원은 적자예요. 그럼 자산이 매년 1000만 원씩 줄죠. 30년 후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실제로 최근 남편이 허리 수술을 하며 700만 원 지출. 노후 자금은 줄어들기만 하고 다시 불어날 수는 없다는 현실이 무섭다고 합니다. 사례 3. 나는 준비 안 된 은퇴자가 맞습니다. 61세 자영업자, 은퇴 1년 차.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음식점을 접게 된 김모 씨.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 안 했죠. 국민연금은 49만 원, 퇴직금도 없고 저축은 3천만 원뿐. 월세 40만 원에 기본 생활비 120만 원. 부족한 부분은 배달 아르바이트로 채우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은퇴 맞나 싶어요. 그냥 생존이죠. 김 씨는 평균이라는 말이 참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그조차도 못 미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은퇴자 평균은 얼마 있어야 할까? 단순히 얼마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기준으로 현실적인 중간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월 지출 기준. 혼자 사는 경우 최소 150만 원, 현실은 18만 200만 원. 부부의 경우 최소 250만 원, 현실은 30만 350만 원. 예상 수명 기준 은퇴 후 2530년 생존 가정. 단순 계산 시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9억 원 필요. 공적연금 포함 시 최소 보완 금액은 3억 5억 원 수준. 심리적 안정 기준.
내가 아플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상금 5천만 원 이상 확보 필요. 고정소득이 있는 구조연금, 임대료 등가 월 지출의 70% 이상이면 안정적. 즉, 은퇴 시 3억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국민연금 기타이 있다면 중간 이상의 은퇴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남들과 비교 말고 내 기준 다시 세우기. 은퇴자 평균은 이렇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모자라다거나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고 지금 얼마나 쓸 것 같고 무슨 리스크가 있는가? 누군가는 1억으로도 만족스럽게 삽니다. 누군가는 5억을 갖고도 불안해하죠. 결국 은퇴는 남들과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미래와의 조율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이제는 평균이라는 숫자보다 내 삶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은퇴자 평균 자산 수준과 현실적 노후 자금 기준. 당신의 은퇴 준비는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단순히 자산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와 예상 지출 수준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은퇴자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은퇴자 재정 현황 2024 기준 항목 수치 및 내용. 평균 은퇴 시점 남성 63세, 여성 60세. 공적연금 수령액 월 평균 약 137만 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포함. 노후생활 희망 비용월 250만 원 이상. 실질 노후 준비 자산 가구 기준 평균 약 1억 2천만 원. 노후 준비 부족 자각 비율 약 65%. 핵심 문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실제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은 노후 생활 희망 수준의 5,0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은퇴자는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매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자산이 점차 소진됨.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 부족. 심리적 불안감, 경제적 의존성 증가. 은퇴자금 시뮬레이션 중간은 가려면 얼마나 필요한가? 은퇴자 평균 생활비 기준으로 세 가지 가정하에 필요한 자산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월 지출 예상 은퇴기간 30년 필요 총 자산. 최소 생계백 50만 원 30년 5.4억 원. 보통 수준 250만 원 30년 9억 원. 여유형 노후 350만 원 30년 12.6억 원. 단, 이 중 국민연금 등 고정소득이 있다면 필요 총 자산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월 국민연금 130만 원 수령 시 보완 필요액은 월 120만 원 34.32억 원. 이외 퇴직연금, 임대수익 등 포함 시 추가 조정 가능. 실제 은퇴자의 사례 분석. 3명의 은퇴자, 유형별 사례를 통해 은퇴 자금의 효과와 한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유형 A 자산 2억 보유, 월 수입 78만 원. 단기 의료비, 생활비로 자산이 급속 소진. 3년 내 고갈 예상 추가 소득 또는 지출 축소 필수. 유형 B 자산 3억 보유, 월 연금 수입 170만 원 부부.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1천만 원 자산 소진. 체감 심리 불안감, 큰 비상금과 건강 위험 고려 필요. 유형 C 자산 3천만 원, 월세 생활, 연금 수입 49만 원. 소득 부족으로 계속적인 노동 필요, 배달 아르바이트 등. 장기 지속 불가능성 높음, 공공지원 연계 검토 필요.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을 유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전략은 은퇴 자산이 평균 수준인 경우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1. 소득 구조 다변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복수의 수입원을 설계. 단기 금융상품보다는 연금형, 정기적 분배형 상품 중심 설계 권장. 2. 고정지출 최소화. 주거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비 절감이 장기 생존의 핵심. 소형화, 지방 이전, 공유 서비스 활용 등 현실적인 다운사이징 전략 필요. 3. 위험 대비 비상자금 확보. 평균 은퇴자는 의료비, 부모 부양,
자녀 지원 등 우발 비용의 취약. 자산의 최소 1020%는 현금 또는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확보. 결론 평균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라. 은퇴자 평균은 참고 자료일 뿐 모든 이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지출 구조, 수입원,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월 고정 지출은 얼마인가? 내 은퇴 기간은 몇 년으로 예상하는가?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료,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가? 전문가, 코멘트 금융은퇴 설계사. 은퇴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지출에 맞춰 소득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여유 있게 삽니다. 평균은 참고용일 뿐 자신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 최소 10억은 있어야 해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퇴직연금 설명회에서도, 보험 상담에서도, 심지어 뉴스 기사 제목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숫자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숨 쉬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을 앞둔 50대, 이미 은퇴한 60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억? 나는 지금 통장에 1억도 없는데 그럼 나는 실패한 건가? 하지만 정말 10억이 기준일까요? 그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 시민들은 과연 얼마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숫자의 허상을 걷어내고 실제 사람들의 삶과 대비해보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니까요. 10억 있어야 한다는 기준, 도대체 왜 나왔을까? 먼저 이 숫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 금융권의 은퇴 보고서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부부 기준 월 평균 생활비 약 270만 원. 여기에 30년을 곱하면 약 9.7억 원. 의료비,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0억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평균이라는 건 누군가는 그 이상 쓰고 누군가는 그 이하로도 살아간다는 얘기죠. 무조건 10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 삶은 평균값과는 다르게 각자의 소비 습관, 지역, 가족 구성, 건강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 현실 속 은퇴자들은 실제로 얼마를 모았을까?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를 모았을까?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7천만 원. 이 중 금융 자산은 평균 7천만 원. 나머지는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 평균을 확 끌어올린 것이죠. 현실을 더 가깝게 보기 위해선 중위값을 봐야 합니다. 즉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은 2억 원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5천만 원 안팎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10억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니까요. 실제 시민 3인의 이야기 현실은 숫자보다 더 복잡합니다. 사례 64세 김모 씨 퇴직금 2억, 딱 5년 갔어요. 김 씨는 대기업을 30년 넘게 다니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월 9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여행도 좀 다니고 아이들 결혼 자금도 조금 보탰죠. 근데 그게 다였어요. 5년이 지나니까 2억은 바닥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현재 김 씨는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유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탭니다. 10억요? 10억 있어도 안심 못해요. 나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사례 59세 윤모 씨 나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소형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 시기에 폐업하면서 은퇴를 앞당겼습니다. 퇴직금 개념도 없고 오로지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많아요.
건보료 부담되니까 지역 가입자로 돌리고 국민연금도 70만 원도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다 불행하진 않아요. 지금은 지하 월세 살며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윤 씨는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생활비로 버티며 소비를 줄이는 기술을 익혔다고 말합니다. 사례 61세 박모 씨 재산은 6억인데 현금은 1천도 없어요. 박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시세로는 약 6억 원. 퇴직은 했지만 별다른 연금이 없고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팔아서 전세로 가면 생활비가 생기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죠. 노후는 유동성이 있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 박 씨는 전세로 옮기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공실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0억이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내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현재 소비 수준 확인하기. 고정지출 vs 변동지출 항목 나누기. 65세 이후 예상 수명 대비 필요한 총 생활비 계산. 그 중에서 연금, 보유현금, 기타 수익 예상 정리. 은퇴 설계는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 현금 흐름 월세, 배당, 아르바이트 꼭 설계해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은퇴 자산의 일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1억도 부족하지 않지만 또 어떤 이는 5천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삽니다. 결국 얼마가 있어야 한다보다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는 숫자가 아닙니다. 10억 있어야 해요 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를 위축시키는 숫자 노름일지도 모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노후는 어떤 모습이냐를 스스로 그려보는 일입니다. 10억은 하나의 숫자일 뿐 진짜 은퇴 준비는 당신만의 숫자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을 갖추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당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면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 10억 원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은퇴 후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몇몇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와 실생활 지출 패턴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계산의 바탕을 둡니다. 1. 평균적 은퇴자 지출 구조. 부부 기준 월 생활비 약 250만원, 300만원. 기대 수명 고려, 은퇴 기간 30년, 60세, 90세 기준. 단순 곱셈 계산 300만원, 12개월, 30년, 10억 8천만원. 여기에 의료비, 물가 상승률, 예비비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실제로는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이상적 조건에서의 평균값입니다. 현실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며 고정관념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민들의 은퇴 자산 현황은 한국의 공식 통계와 각종 금융 리서치를 통해 확인된 실제 은퇴자들의 준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통계 요약 통계청 금융복지조사. 구분 수치. 60세 이상 평균 자산 약 3억 7천만 원. 금융 자산 평균 약 7천만 원. 중위 자산 약 2억 원 수준. 사용 가능한 유동성 자산 5천만 원 미만 다수. 즉, 국민 다수는 10억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왜 10억 목표가 무의미할 수 있는가? 1. 모든 은퇴자가 같은 환경에 살지 않습니다. 대도시 vs 지방, 주거비 차이만으로도 필요한 생활비는 수백만 원 차이. 자가 vs 전세 vs 월세 주거 유형에 따라 자산 필요량 변화. 연금 수령 여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유무가 절대적. 2. 소비 성향의 차이. 소비성 은퇴자는 10억도 부족할 수 있지만 절약형 은퇴자는 5천만 원 1억 원으로도 유지 가능한 경우 많음. 3. 은퇴 자산은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월세 수입, 배당 수익, 아르바이트 소득 등 정기적 유입이 중요한 안정 요소. 집 한 채가 6억 원이어도 유동성이 없으면 생활은 곤란해질 수 있음. 전략적 은퇴 설계를 위한 핵심 포인트. 1. 내 생활비 기준으로 계산하라.
본인의 실제 월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를 설정해야 함. 통계가 아닌 자신의 지출 구조가 핵심. 2. 필요한 총 자산, 생활비, 정기 수입, 은퇴 기간. 예월 250만원 소비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 은퇴 기간 25년. 부족액 150만원, 25년 4억 5천만원. 즉 4억 5천만원이면 충분한 은퇴도 가능. 3. 다양한 수익원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예적금, 이자, 활동소득. 다양한 바구니 전략이 위험을 분산하고 은퇴 불안을 줄여줌. 4. 현금 흐름 확보가 관건. 큰 부동산보단 월세형 부동산. 고배당 ETF 또는 연금 저축계좌의 활용. 필요시에는 다운사이징, 리버스 모기지도 전략으로 고려.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3단계. 단계 내용. 1단계 현재의 지출 분석과 자산 점검 생활비, 고정비, 보유 자산 등. 2단계 향후 30년간 필요, 자금 시뮬레이션, 생애 주기별 변화 포함. 3단계 부족분, 보완 금융상품 부동산 공적연금의 구조 설계 및 실행. 결론 숫자에 속지 말고 내 삶에 맞춘 계획을. 10억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기준이자 프레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숫자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만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은퇴 계획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확보하며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은퇴 설계는 숫자 싸움이 아닌 삶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시작한다면 10억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오셨나요? 어느 쪽이든 은퇴를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와 회의, 상사 눈치에 지쳤을 때, 은퇴하고 푹 쉬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회사나 학교저처럼 교직라는 울타리 안에서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달콤한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내가 이제부터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특히 경제적 고민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히 생각하다가도 막상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전 월급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걸 보고는 진짜로 불안해지거든요. 어느 정도로 불안하냐면 평소에 가볍게 즐기던 취미생활이나 가족들과의 외식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죠. 저 역시 61세에 교직에서 퇴직하고 나서 남들이 볼 때는 연금도 있고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막상 살아보니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의외의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 등 내가 모아둔 돈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교직 생활을 오래 했고 어느 정도 퇴직금과 저축이 있었지만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단돈 1억으로 다시 세상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1억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금방 소진될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개인 택시 창업이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제 지인 중에 먼저 시작한 분의 조언을 들은 것도 커다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라는 게 운전만 할 줄 알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적지 않은 비용과 면허 관련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력 소모가 상당하죠.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 사람의 사례와 조언을 들어가며 내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도 살짝 곁들이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한 사례를 3가지 정도 전해드리고자 해요. 각 사례가 실제로 다른 직종, 다른 나이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여러분도 좀 더 폭넓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처럼 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58세 전 공무원 어씨 퇴직 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의 허덕이다. 처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58세에 퇴직한 전 공무원 어씨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금이 빵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어씨도 비슷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이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용카드 값이나 각종 공과금, 생활비, 심지어 자녀들에게 지원해야 할 돈 등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지더라고요. 게다가 공무원 생활 동안 일은 안정적이지만 급여가 크게 높진 않다 보니 은퇴 직후 한 번에 어떤 목돈을 집에 투자하고 병원비로 조금 나가고 또 시댁이나 친정 쪽에 몇 번 돈이 들어가니 순식간에 적립해둔 예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노후 파산까지 가는 건 아닐까? 라는 공포가 엄습했답니다. 그래서 어씨가 선택한 게 중고차를 한 대 마련해서 우선 카카오티 같은 플랫폼의 기사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개인 택시 면허를 사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느껴서 비교적 규제나 절차가 덜 복잡한 대리운전이나 택시 플랫폼 기사를 해본 거죠. 처음에는 좀 버겁고 체력도 달려서 밤새도록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거라도 하니까 생활비가 조금씩은 충당되네 하는 안도감이 생겼답니다. 결국 노후에 무조건 쉰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이라도 활동을 이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우울감도 덜했다고 해요. 생활비나 의료비가 어느 정도 충당되니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죠. 어씨는 지금도 운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력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일정은 스스로 조절하며 퇴직 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55세 대기업 과장 B씨 퇴직금 1억 어디에 써야 할까? 두 번째 사례는 55세 대기업 과장으로 퇴직한 B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조금 일찍 퇴직을 하셨어요.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퇴직금을 조금 더 후하게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최대한 뽑아서 새 인생을 시작해 보자고 결심했답니다. 그때 받은 돈이 대략 1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하고 여러모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카페나 편의점을 차리려고 하니 권리금이니 인테리어 비용이니 예상 못했던 돈이 계속 들어가더랍니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1억 원으로도 택도 없이 부족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더래요. B씨는 솔직히 사람 상대하는 자영업에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눈길을 돌린 게 바로 개인 택시였습니다. 어차피 운전은 자신 있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운행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면허 구입 비용과 차량 구매 비용, 각종 세금 같은 초기 투자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비교적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답니다. 실제로 택시를 몰면 새벽이나 저녁처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를 노리면 매출이 제법 나온다는 거죠. 대신 체력 소모가 있으니 본인이 잘 조절해서 나 혼자만의 페이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B씨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 매달 평균 순수익이 20만 25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입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는 건 빠듯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금이나 기존 예적금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 꽤 괜찮은 그림이 된 거죠. 본인 말로는 이 정도면 퇴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계속 해볼 만해요. 누구한테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꽤 커요 라며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63세 자영업자 CC 가게 망하고 남은 건 빚뿐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지. 세 번째 사례는 63세 자영업자 CC인데 이분은 조금 다른 결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가게는 임대였기 때문에 권리금도 크게 건지지 못했고 남은 건 오히려 가게 운영 중에 짐 빚이랑 집에 얹혀있는 대출금뿐이었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당장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자영업만 해왔으니 어디서 4대 보험되는 정규직으로 일하기도 쉽지 않았답니다. 노인 일자리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택시 업계로 눈을 돌리셨대요. 처음에는 법인 택시 기사부터 시작하셨는데 수입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운전 노하우를 쌓고 어떤 노선이 좋은지 어떤 시간대에 승객이 몰리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운전을 해보고 나니 자신감이 좀 생기고 어느 정도 종잣돈도 마련이 되어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나만의 택시를 운영하게 됐어요. 물론 면허값에 대출도 조금 보태야 했지만 법인 택시 시절에 쌓은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운영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야 고단하지만 그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직접 벌어서 빚도 조금씩 갚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요. 이 나이에 이만하면 양호하다고 봐요 라며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은퇴 후 삶, 선택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렸다. 이렇게 3가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대기업에서 한창 잘 나가던 분도, 자영업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분도 막상 은퇴한 순간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요즘 시대는 100세 인생이라고도 하고 은퇴 후에도 길이에는 30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냥 모아둔 돈만 축내면서 살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택시나 배달 같은 운전 일부터 소규모 1인 창업, 재택근무 형태의 프리랜서 등등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내 체력과 성격에 잘 맞는 일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작은 규모로라도 도전해보는 거죠. 특히 퇴직금이나 종잣돈을 한꺼번에 큰 투자에 올인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게 창업 등을 하시려면 꼭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보고 가능한 한적은 자본으로 시험해보고 서서히 확장하는 편이 안전해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트렌드가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진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61세 퇴직 교사로서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보람이 컸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앞날 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저처럼 인생 후반에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금융상품, 창업, 재취업, 프리랜서, 택시나 배달 같은 운전업 등 여러분에게 맞는 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길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배운 것들이 분명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속 분들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찾은 것에 가까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혹은 더 적든 그 자본을 어떻게 굴릴지, 그 자본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할지,
그리고 그 도전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전적으로 본인 몫이죠. 나만의 페이스를 찾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해 본다면 아무리 늦어 보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리고 세 분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분명 반짝이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존심을 되찾고 나만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펼쳐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0대, 60대의 은퇴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정년퇴직 후 마침내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금을 다 쓰기도 전에 매달 쏟아지는 생활비에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택시 운전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도전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택시 운전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퇴직 후 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방법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같은 단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불안함,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죠. 퇴직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택시기사로의 재취업입니다. 택시 운전은 일정한 소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정한 생활 패턴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직업이죠. 택시 운전의 매력.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는 유연성. 택시기사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이른 출근 시간을 선택하고 저녁 시간대에 집중해서 일하고 싶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많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이 불규칙한 수입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운전하고 주요 노선을 잘 알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20만,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에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택시 운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3가지. 운전 경력과 면허 요건. 택시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외에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 1. 김영수, C59세는 35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주로 차를 타고 출퇴근했지만 막상 택시 운전을 시작하려니 택시 운전 자격증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큰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재 매월 2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량 선택과 소속 여부. 택시 기사로 일하려면 크게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운영하려면 일정 경력과 자격이 필요하며 차량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면 수입의 대부분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법인 택시에 소속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의 수입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자금 여유가 없었던 이정희 C62세는 법인 택시에 소속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는 주 5일 근무하며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노선 이해. 택시 운전은 지역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전하고 주말 저녁에는 유흥가 주변을 공략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단골 승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례 3. 박종환 씨 55세는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는 지역별 주요 노선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단골 승객들이 늘어나며 수입이 매달 3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택시 운전의 현실적인 도전 과제. 체력 관리. 장시간 운전은 허리와 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절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택시 운전으로 재취업, 도전해 볼 만한 이유. 퇴직 후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넘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택시 운전에 대해 알아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도전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택시 운전,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법. 은퇴 후의 삶, 생각보다 길고 험난합니다. 누구나 퇴직 후를 한가롭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생활비 걱정에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롭게 삶을 꾸리는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운전, 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1. 유연한 근무 시간.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자유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택시 운전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든 저녁에만 운전을 하든 모두 본인의 선택입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예시. 이민호 씨 57세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은 본인이 컨디션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5시간 정도만 운전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2. 꾸준한 수입 보장.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고정적인 수입의 부재입니다. 택시 운전은 하루 일정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예측 가능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주요 노선을 공략하면 수익은 더 안정적이죠. 예시. 김정희 씨 61세는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다 택시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법인 택시에 소속되어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주요 노선을 익혔습니다. 현재는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한 만큼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연결이 점점 줄어들죠. 택시 운전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승객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박종석 씨 58세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대화도 뜸해지면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을 시작한 후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택시 운전 준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점. 1. 택시 운전 자격증 준비는 필수.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하루 정도 소요되며 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약간의 준비만으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선택 법인 vs 개인 택시. 택시 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인 택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차량과
보험을 회사가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의 일부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택시는 차량을 소유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대부분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지역과 노선 분석은 생존 필수 요소. 특히 주요 시간대와 노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을, 주말 저녁에는 유흥가를 공략하는 등 지역 특성을 파악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도 필요합니다. 택시 운전의 도전 과제와 극복 방법. 1. 체력 관리. 장시간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특히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승객을 상대하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무례한 승객을 만날 수도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기도 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3. 초기 적응 기간의 어려움. 택시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 노선 이해 부족과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점차 익숙해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택시 운전, 단순한 일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갖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준비 과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안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작은 첫걸음입니다. 택시 운전이라는 길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그 길의 끝에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